지금 비트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어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나머지는 손실을 메꿀지 아니면 대응을 할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물 투자는 모르겠는데 레버리지 투자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월요일 국장 대곰탕 좀 올 것 같은데 1,000만 원 수입 벌을 때 나갔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각오하고 들어간 거니까. 월요일 날에 보고 조금 복구되면 코인 투자는 조금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또 실패한 거예요. 시기가 안 맞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장이라고 생각하지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는 시기인 건 맞아요. 우선은 달러 인덱스 보기 전에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인데 결국 과거에도 그렇다시피 캔들 차트가 달러 인덱스인데 보통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파란색 코스피가 올라가고요. 나스닥도 좀 올라가는 편이 있고요. 강달러가 되는 순간부터 코스피가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는데 미국 주식도 조금 영향을 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지는 않아요. 뭔가 크게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코스피는 환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외인 투자자가 중요하니까요. 2018년도도 그랬고요. 2022년에도 그랬습니다. 약달러일 때는 코스피 나스닥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반등할 때부터 이땐 금리 인상 시기니까 되게 강해지죠. 나스닥은 좀 더 버티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 나스닥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코스피가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환율에 민감한.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죠. 그게 이제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을 끝나고 이제 점점 횡보를 지나고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여기 딱 지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지키고 상승하는 모멘텀. 날봉을 보면 상승 추세 휩소로 나오고 그냥 뚫었죠. 더블 바텀을 찍고 상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을 또 다시 넘게 되면 환율이 아마 다시 튈 것 같은데 이제는 튀면요 이전 고점을 그냥 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투자자분들은 달러 인덱스랑 같이 연동하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정도가 약간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찍더라도 단기적으로 눌림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아마 증시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그림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승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섹터를 피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지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불 넘으면 더 안 좋아요. 100불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시나리오는 유가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가 상승으로 강달러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6월 달에 하나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됩니다. 스페이스X를 사려면 어떤 돈이 필요하죠? 달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외인들이 코스피 반도체가 좋아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코스피를 투자를 했더라면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를 팔아서 달러로 가야 됩니다. 스페이스X 1.5 트리리언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투자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할까? 앞으로 어디에 돈을 흘러갈지 본다면 결국 스페이스 X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이게 좀 심각해요. 이게 차트쟁이로 보자면 이 4.6 이게 10년물도 중요하지만 30년 금리도 문제거든요. 이때 기준금리하고 이때 기준금리하고 달라요. 25년 5월 20일 기준의 기준금리를 보면 기준금리만 0.75%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레벨을 가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위험해요. 금리 인상의 기대감도 들어갔고 채권의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저항이 될 수 있지만 넘기는 것은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겠지만 또 반대로 좀 빠지면 또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 달러 인덱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요. 제가 비트코인을 판 이유도 사실 이겁니다.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생기지만은 월요일 날에 좀 과하게 이벤트를 내면서 특히 변동성 높은 국장부터 뚝가 맞으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트리거로 시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미 공교롭게도 참 뭐라 해야 되지? CPI, 그 다음에 PPI, 월 만기 옵션, 이거를 같이 명분을 만들면서 이걸 트리거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다 계획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만들었으면 싸게 줍줍해야 되는 기관들 있겠죠. 그래서 가격을 일부러 내리지 않을까. 현물을 팔든 선물을 매도를 때리든 해서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을까. 나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보면 뭐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관세 하락하기 전에 이 100일선 기준으로 아마 보시는 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차트가 좀 지저분하죠. 뭐 지저분하더라도 이 빨간색 상승 추세만 여기 한 번만 지지받으면 여기서부터는 또 그냥 불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라색만은 안 깨면 됩니다. 보라색만 안 깨면 강한 상승 추세가 유지는 될 겁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25년 4월 때도 21선 안 닫고 올라갔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죠. 21선 닫는 거랑 안 닫고 올라가는 거랑 여러 가지 기준을 세워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자리는 70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매물대가 없으니까 기술적으로는 첫 번째 최악의 경우에는 656불인데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일단은 이거 나오면 최악이고요. 보라색 선 680불 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너질 것 같은 거는 아까 전에 이런 자리예요. 추세가 무너질 것 같은 거는 여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걷기를 깨는 거는 올린 만큼 단기간에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순환 매매가 지속이 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천천히. 나스닥은 쫄 필요 없고요. 지표도 뭐 하락 다이버전스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추세가 살짝 약해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속스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RSI 보시면 가격은 높아지는데 강도는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속스 반도체에서는 약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빠지면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올랐던 반도체에 의해서 주가 하방이 봤는데 또 반대로 어제 보면 장 마감에 말소가 많이 올랐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서 순환매매 돌거나 다른 쪽에서 소비재 쪽에서 순환매매 돌면 또 시장은 버틴다 봅니다. 그래서 폭락은 없지만은 QQQ 고점 대비 4% 정도 라인. 프리장이나 아니면 대장에 기회 주면 분할 매수 해보세요. 괜찮다고 봅니다. 4% 라인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아요. 저도 매수할 거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어제 깨져가지고 그냥 팔았고요. 지금 차트가 좀 안 좋아. 안 좋아요. 초록색 기준으로 보면 한 요 정도에서 노려볼 만한데요. 문제는 지지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그냥 보는 자리가 이 정도까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죠. 여기 매물대 28,700, 800 정도. 그러면 나스닥 기준에서는 QQQ 1.3% 700 라인이에요. 700에서 698 요 정도 근처에서 1차 매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깨지면 이거 깨지면 조금 더 아플 거거든요.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여기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세 기반으로 보면 요 정도는 지켜야 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기간 조정만 하면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확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뺐다가 올라갔다가 뺐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봅니다. 근데 이렇게 시나리오가 안 나오면 좀 넓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빨간색이 상승 추세 상단이 그러니까 하단이라서 요거는 깨면 좀 힘들어지거든요. 회복하기가 더 많은 호재가 있어야 되고 저거는 안 오는 게 좋고요. 강세장이 유지되려면 요거를 밟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파란색을 밟고 가는데 근데 지금 이제 깨질 것 같으니까 좀 넓게 보는 거지. 나스닥 사세요. 나스닥. 그리고 아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니까 뭐가 안 좋겠죠? 금, 은입니다. 은이 좋을 뻔하다가 그냥 우당창창창 깨졌어요. 금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 뒤집어 놓으면 컵앤핸들이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 그냥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시나리오 보고 있기 때문에 금, 은 투자하지 마세요. 현물로 그냥 내가 10년, 20년 모아갈 거라면 그때 하세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 신고가 대비 한 40% 떨어지는 장이 오면 그때 하세요. 아니면 30%, 40% 정도 떨어지는 장이 오면 그때 장기로 들고 가야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AI 버블이 터진다 하면 금도 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하지 마세요. AI 때문에 올라갈 거다. 그러면 그냥 AI 주식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최악이죠. 우선 제가 관점을 멤버십에 올렸던 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채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코인 포트 정리했습니다. 실수로 이더리움 다 날려버렸고요. 잘 됐어요. 잘 날렸고요. 비트코인 2배 축소, MSTU 축소, 솔라나 투했고 원래 코인 투자 시나리오가 이번에 빨리 반응이 나왔어야 됐는데 200일선 저항 맞고 내려왔습니다. 리젝이 된 거예요. 200일선을 뚫지 않겠다. 유동성이 부족하다 받아들이고 지금 4시간 200일선도 깨졌기 때문에 이것도 관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유동성이 없어서 그냥 비트는 반도체 떨어지면 뚜까 맞고 나스닥 떨어지면 뚜까 맞고 코스피 떨어지면 뚜까 맞고 그냥 동네북입니다. 클래리티 저리가 하면서 그냥 뚜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내려요. 좀 웃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안 좋았던 이유 그 당시에 200일선에 리젝이 됐어요. 거래량이 많았는데 말아내렸어요. 보통 같은 뚫었겠죠. 그러면 82K 기준으로 200일선 뚫기는 힘들다. 200일선은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뚫어줄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저항 자리니까요. 내려와서 뚫어줄게. 그러면 코인은 지켜야 되는 자리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예요. 여기 무너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코인 투자를 당분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준으로 넣어도 되는데 이 기준에 들어가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주봉 차트에서도 여기까지 리테스트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 캔들이 이전에 상승했던 걸 다 말아내렸습니다. 다 말아내렸어요. 이게 심각해요. 마지막 지지는 자리가 보면 결국은 주봉 20선인데 주봉 20선 다음 주에 깰 수는 있겠죠.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그냥 조금 내렸다가 여기서 밑꼬리를 달고 쭉 올려서 양봉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걸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200일선을 뚫고 거래량 실리는 거 보고 그때 따라 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밑에서 잡는 거는 너무 어렵다고 봐요. 이더리움이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얘가 무빙이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이 이더리움이죠. 자, 200일선 기준을 보세요. 얘가 먼저 보여줬죠. 4시간 200일선 200선을 깨면서 보여줬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지키면 올라가겠죠. 이더리움 차트로 보고 어제는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MSTU 여기도 시나리오가 예전에 보여줬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잘 보세요. MSTU 4시간 봉은 200선을 넘기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MSTG 숏이 유리한 추세가 보였을 때 200일선 넘기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걸 시나리오 보고 있었어요. 그냥 전 더 갈 줄 알았어요.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죠. 만약에 비트코인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 가정한다면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쫙 빼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불리한 자리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MSTU로 보시면 지금 가격이 7.7불 기준으로 대략 한 6.6불 요 정도에 지키면 마이너스 15% MSTR 기준에서 한 7% 하락 요 정도 사이 요 정도만 지켜준다면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 투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MSTR이 변동성이 크지만은 생각보다 박스권에 많이 머물러 있거든요. 현재 기준이 중간 지점이 약간 여기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 지점, 상단, 하단 부분 보고 있어서 내가 한번 베팅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에 만약에 오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코인 모멘텀이 안 좋기 때문에 얘가 MSTR은 그래도 나스닥이 잘 가면 또 얘는 또 잘 버티거든요. 2배는 하지 마시고 1배를 하시다가 비트코인이 200일선을 빵 뚫으면 그때 레버리지를 추세를 추종하면서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도 MSTR을 막 투자하라고 권유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나리오가 달라져서. MSTR 스토리는 조금 바뀌었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제가 6월 달에 보고 있었잖아. 이거 시나리오는 땅땅땅 써야 돼요. 근데 어때요? 땅땅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전에 160 뭐 6불 요 정도 온다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 반등을 한다면 이런 모습이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습도 아니고 아예 비트가 조금 힘들어진다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아예 여기서 리테스트를 한 거기 때문에 100일선 기준으로 우선은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혹시나 몰라요. 또 이게 이렇게 해서 쭉 갈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아까 전에 스페이스X도 말씀하셨는데 유동성 없어요.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스페이스X 여기서 빨려 들어가면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AI고 나발이고 반도체고 뭐 지금 다 뭐 그러고 있는데 유동성이 없어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든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투자 잘 하셔야 돼요. 뭐 하나만 믿고 투자하는 게 하면 안 돼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나도 같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유동성 없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상승한다는 관점 121선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집해도 괜찮다 보는 거죠. 날봉 121선입니다. 이 파란색 121선 깨지지 않는 뭐지? 여러분, 일단은 좋은 신호가 하나 나왔습니다.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었는데 이렇게 가리고 있을 때 어떠세요? 101선하고 가중 이동 평균하고 봤을 때 얘가 안 꺾였죠. 그래서 제가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거 계속 내려가면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고 거래량 없이 그냥 올리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 보고 있었는데 꺾었어. 이거 조금 올라와 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지지가 될 것 같다.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한번 봅시다. 몰랐네. 이렇게 보고 반도체는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다.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펀더멘탈 자체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봤는데 몇몇 개가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매물 쪽에서 조금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요. 샌디스크도 만약에 이대로 월요일에 빡 벌어지면 그냥 사요나라. 일단은 잠시 사요나라. 보면 21선 못 지키죠. 깨려고 하죠. 사요나라 하고 한번 보셔야 돼요. 마이크로는 상대적으로 괜찮긴 한데 그래도 얘도 좀 꼬릿꼬릿합니다. 인텔 퀄컴이 꼬릿꼬릿합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게 아닙니다. 속스가 좀 아플 수 있다. 주의를 하시고요. 소비자의 헬스케어 쪽에서 반응이 오는 게 몇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코카콜라요. 신고가 돌파 직전입니다. 맥도날드요. 약간 반등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 물려있어요. 평단가 여기 있습니다. 물려있어요. 살려주세요. 주봉 201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입니다. 소비재가 이 정도 추세를 돌리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기술주가 횡보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선은 소비재에 계속 흘러간다면 유나헬이 모멘텀 좋네요. 앞으로 유나헬, 일라일릴리, 소비재 코카콜라 이런 쪽에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정 오면 1순위 무조건 나스닥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투자 나스닥이에요. AI가 뭐가 될지 모르겠다.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 내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을까 같나요? QQQ만 하더라도 안타작 갑니다. QAD 하면 기본은 갑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고를 필요는 없죠. 시장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MSTR 비트코인 2배는 모르겠는데 MSTR은 내가 자주 보던 종목이라서 나는 이건 탈출 가능하고 나는 할만해요. 제 기준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관점이 깨지지 않는 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빨아들이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소가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좀 반응이 나오긴 하던데 마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마소. M자 투자하지 마소.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끌려. 지금 막 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좀 윗꼬리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소프트웨어에서 조금 반응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갈 거면 QLD 사는 게 맞아요. 누누이 말하지만 얘가 12% 올라갈 정도로면 QLD 사도 12% 먹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가 있고 한번 주쭉 잘 해보세요. 팔란티어요. 팔란티어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126불 삼각수렴 이평선 다 역배열로 가고 있죠. 9일선, 21선, 51선, 100일선, 200일선 역배열이죠. 역배열 때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라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은 팔란티어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 그게 결국에는 과거 테슬라 유튜버와 다를 게 없어요. 그냥 희망. 계속 저는 이걸 똑같다고 말씀드려요.
팬층이 있고 고평가고 고성장이라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CEO고.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만 투자하지 뭐 스페이스X를 뭐 팬층 만들고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업의 사랑에 안 빠질 거예요. 빠져봤어요. 힘들어요. 지칠 것 같아요. 나하고 안 맞아요. 저는 치고 빠지는 게 맞아요. 스페이스 원중이요. 아니 돈이 물리잖아. 내 돈이 깎이는 게 싫은 사람인데 그 꿈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하이닉스요. 하이닉스는 180만 깨지면 160 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 꼭지에 사셨으면 그냥 180불에다가 깨지면 손절치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산다면 160불을 보는 게 맞아요. 보이시죠? 최근에 어떻게 타고 갔어요? 이 파란색을 타면서 올라갔죠. 위로 타고 갔어요. 요거 깬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만큼 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한 방에 이게 시총이 많은 거를 하루만에 쫙 못 빼요. 이거는 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얘가 지금 한 방에 뺐을 때가 한 10% 뺐잖아요. 원래 때도 뭐 10%씩 올라가고. 여기서 10% 빼는 자리가 결국은 160만 정도 되잖아요. 뭐 퀀트 매매하는 사람들을 기준에서는 여기서 1시그마 정도 하락했을 때 여기서 딱 매수해서 딱 반등락 먹고 팔고 나가죠. 근데 만약에 이 160만원이 깨진다면 이 추세를 봤을 때 이제 상승 모멘텀보다는 횡보 모멘텀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넓게 해서 보셔야 되겠죠. 넓게 해서 이렇게처럼 보시죠. 그러면 요 정도까지 변동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말이 되냐? 말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모르겠고,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렇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여기 갔을 때 대응이랑 여기 갔을 때 대응이랑 여기 갔을 때 대응이랑 여기 갔을 때 대응이랑 각각 다르게 해야 돼요. 우선은 방향이 여기로 간다고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올라갔을 때는 반등 나면 여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 쪼개가지고. 삼성 코덱스 뱅크 최근에 매도세 많이 나왔는데 거래량 좀 의심스러운데, 이제 지금 엔빌로프라고 해서 200일선 기준으로 15%라는 변동성을 값을 넣어놨어요. 과거에는 이 흐름으로 15%까지는 아니고 한 14%를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이 기준으로 타고 가거나 아니면 이 기준으로 저점이 나오거나 이렇게 보이시죠? 흐름 자체가. 여기는 이제 하락장이니까 이 벗어난 기준으로 보면 2배 되나? 28%? 28%로 볼까요? 그러면 이제는 이 기준으로 보면 과열 단계,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계로 보시면 되겠죠. 과열을 넘었을 때는 그냥 내가 어떤 가격이든 조금 분할 매도해도 되는 기준을 좀 잡아 볼 수 있어요. 이게 괴리율이니까 단기 괴리율을 넘어섰다는 거는 조금 팔아도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넘기고 두 번을 넘겼어요. 두 번을 넘기고 이거를 또 타고 가면 새로운 논리가 볼 수 있겠죠. 새로운 논리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을 보면 괴리율이 이 안에서 놀고 있어요. 이전에도 안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100일선도 있고 가중 이동 평균도 있고, 100일선 깨지면 결국에는 이 200일선으로 만나러 올 텐데 나는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엔빌루프라는 구조 지표를 했을 때 지금 이 기준을 넘어가면 200일선으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준을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관점을 보면서 참고를 해보면 추세가 여기 상승 추세가 있을 때랑 다르게 현재 하락으로 들어왔어요. 오실레이터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반등에서 줄어들면 괜찮지만은 근데 강도도 약해지고 있고요. 날봉에서 50선 아래를 내려왔고 단기도 걷고 돈도 흐름이 없고요. 주봉을 보면 주봉도 모멘텀이 아직 크게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 추세, 여기서는 상승 추세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많이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돈의 흐름은 빠져나가고 있죠. 50선에서 돈의 흐름은 빠져나가고 있고, 떨어졌을 때 이런데 자리를 잡아보면 괜찮겠죠. 좀 긴 흐름을 보면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서는 한번 좀 밑으로 뺄 수 있을 것 같죠. 밑으로 뺐을 때 내가 언제 담을까 라고 하는 거는 주봉으로 봤을 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좀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날봉 봤을 때 과매도 찍혔을 때, 그럴 때 한번 타점을 잡아보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월봉 RSI가
아까 전에 코스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그냥 과열에 들어갔다 열 내려오면 투자하지 마세요. 월봉을 봤을 때. 그러면 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돌리면 괜찮은데 장기 투자에는 안 좋아요. 추세가 이렇게 가잖아요. 단기 투자 괜찮고 장기 투자는 높. 그러면 장기 투자는 언제 해야 되냐? 얘가 여기로 빠졌을 때 이런 구간에 한번 매수. 이거를 일찍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느낀 게 뭐냐면 이 하락 추세에서 일찍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추세 전환되나? 그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더라고. 그냥 내가 바닥에 잡으려고 하는 건 운의 요소. 나이키요? 아니 이거 비트코인 차트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이게. 투자할 게 너무 많은데 남들이 안 보는 주식을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지금 유동성이 없다니까? 이 경기 방어 역할도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세력들이 지들 가격 끌어올리려고 나이키 주식 싸다, 지금 사라, 누가 샀다 하면서 반응 올려도 다 뺀 게 나이키예요. 이게 안 먹힌다는 얘기야. 투자자들이 관심 없다. 나는 몰라. 이번 하락 끄트머리에서 내 어떤 주식을 사려고 생각. 하락 끄트머리요? 저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하지 마요.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노보노 디스크 이런 거 빗각 해가지고 막 투자를 했었어요. 뭐 어디 오면 여기서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빗각에서 여기는 지켜야 되는 자리다. 뭐 해봤어. 나 다 해봤어요. 그놈의 빗각 하면서 해봤는데 빗각은 요런 반등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아다리 맞으면. 요런 반등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버티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 빗각이 뭔가 유리한 자리가 있잖아. 뭐 200일선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를 한 거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고 밟고 간다면 이런 빗각을 투자해보만 하지. 이제 막 벅 떨어지고 여기서 타야지. 이거는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빗각을 많이 신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사고 팔고 해봤는데 하지 마세요. 하락 끄트머리에 잡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락 끄트머리 끝나고 이제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거 잡는 게 속편합니다. 코덱스, 바이오 얘도 뭐 무너지고 있네. 뭐 얘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무너진 차트잖아요. 무너졌잖아. 이미 무너졌는데 볼 필요 없죠. 이거 트리거가 또 나와있죠. 하락빔 한번 맞았네. 하락빔 맞은내서 올렸는데도 그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래 이번에 안 무너져서 올렸어. 그런데도 아니야. 또 가. 에이 그러면 끝난 거지 뭐. 이거를 또 보고 있습니까 이거를. 이 기준으로 얼만큼 빠질까. 고점 대비하면 여기까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냥 200일선에서 무너지면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엄청 커지거든요. 살려주는 거 없어요. 변동성이 커져요. 여기서 버틴 거지 여기서부터는 못 버텨요. 이거 다 잡고 떨어뜨립니다. 이거 바이오도 끝났네. 그러면 일단 이거는 ETF니까 은행주 끝, 바이오 끝, 반도체만 남아요. 그럼 반도체 끝나면 이제 끝난 거지 뭐. 코스닥 끝났어요. 끝나기 직전이에요. 상승, 하락, 그리고 50선 아래로 내려왔고 끝났어요. 주봉에도 추세가 없고요. 주봉에도 다이버전스 걸렸네. 70선 들어갔고 끝났어요. 깔짝하고 올라가고 끝나버렸네. 끝났네. 코스피는 이게 정답 나왔네요. 반도체 단타장이 장투 수익률 저하. 그 뭐죠? 투자 기간 짧은 유동성 2배 ETF 나오면 장투 투자자 불리함, 단기 투자자는 좋음, 변동성 좋아서 이렇게 나오네. 시나리오 나오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나 앞으로 자산 형태에 봤을 때 계속 이 은 차트를 강조를 하는데 코스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선은 7천. 뭐 지금 뭐 펀더멘탈이 뭐 무너지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장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죠. 그리고 코스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월봉 RSI 70 아래 잠기면 그냥 떠나세요. 월봉 RSI가 70 아래로 잠기면 그냥 떠나세요. 미장으로 오세요. 미장 70 아래로 잠기면 떠나세요. 2021년에도 그랬고요. 2018년 미중 관세 도 그랬고요. 2010 그전에는 회복도 안 됐어요. 떠나세요. 싹 다 정리하고 미장 오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그러면 최근에 과열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일 거라고. 그 다음에 코르 보이죠? 이것도 단기 급락 이런 차트가 자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샌디스크도 뭐 그럴 수도 있고, 이 샌디스크는 기관이 샀다고 하는데 얘는 좀 덜 할 수도 있고요. 하락의 끝이 없어서 몰라요. 또 뭐 있지? 단기로 올라갔던 거예요. 없지? 아직 이제는 없죠. 단기로 올라갔던 것도. 코스피만 버티는 거지 뭐. 사요나라 시마이 사요나라. 코스피 그냥 단타 치세요.
그런 장 올 거 대비해서 미리 내가 사야 되는 자리,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를 체크를 해보면 돼요. 코스피 이거 올 줄 알았는데 안 오겠네. 그러면 이거를 관점을 이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맞더라고요. 안 맞았죠. 그러면 관점을 돌리면 이게 안 왔다는 얘기는 이 차트를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기준은 맞는데 이게 여기가 아니었던 거지. 뭐냐면 한 요 정도로 돌렸다거나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많이 맞는데, 아니면 요거를 봤다 하던가. 이게 맞다면 이대로 그냥 폭락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뭐 대충 요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하락 날짜는 대충 5월 15일 하락할 것 같다고 제가 영상 만들었나? 게시물에 올렸다.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었어요. 내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하락하거나 이렇게 하락할 것 같다. 뭐 어디 맞고 떨어질 것 같다. 그 가격이 뭐 8,100 8,100이 아니죠. 원래는 이 정도 위에 있었으니까 8,300 정도 맞고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했는데 그 시나리오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보면 얼추 비슷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내일 하락하면 단기 쇼크로 6,900, 6,850 이런 데서 그냥 매수 딱 받아 놓으면 데드캣 바운스로 빡 먹고 이제 도망칠 수 있는, 이거 왜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숏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리라서 지금 숏 치기보다는 그냥 떨롱 잡아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사이 매수 받고 다음 날에 팔고, 여기는 빗각을 한번 썼으니까 치마에 치고 차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보고 고점이 딱 형성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빗각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그어가지고 추세로 먹어야 되겠죠. 조정 받더라도 이렇게 받더라도 튀어 오르면서 한번 개미들을, 그래 코스피 우상향 여기서 좀 세게 나오겠지. 빵! 그렇지! 4천원 지켜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머리 뻔히 보이지? 이때 되풀이를 하는 거죠 뭐. 2021년 보이세요? 계단식 하락. 코스피는 단타. 그리고 큰 자리에서 투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라. 매물이 빠이. 하지만 미장은 강하다. 반도체 할 거면 미국으로 D램 출시, 보통 이 출시 후 하락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큰. 2배 ETF 더욱더 그러함. 그러면 결론, D램은 단타 치자. 장투는 소프트웨어를 잘 고르던가, 내가 앞으로 AI 승자 기업을 맞추지 못한다면 나스닥을 사라. 전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올 거니까 또 기회를 잡아봅시다.